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50여 명에 대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처우 개선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포스코 센터 정문 앞. 파란색 근무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입니다. 포스코는 정당 협의와 약속을 이행하라. 상경 시위에 참여한 30여 명은 광양과 포항에 있는 포스코 협력업체의 노동자 대표들. 지난달 대법원이 협력업체 직원 50여 명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에 후속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과거 포스코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수많은 노동자들도 이를 믿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이뤄진 수차례의 논의에도 포스코가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 조정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않자 광양과 포항에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망감이 많이 컸고 또 현장은 더더욱 더 좀 어떤 포스코에 대한 어떤 배신 그런 감을 많이 지금 갖고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포스코의 결정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문제라며 고용노동부에 불법 파견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포스코를 상대로 7차례에 걸쳐 협력업체 노동자 800여 명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제기될 8차 소송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사례에 몇십 건씩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8차에 한 1000여 명 정도는 넘지 않을까. 11년 만에 내려진 포스코의 불법 파견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협력업체 9곳 260여 명의 노동자가 제기한 5차 소송에 대한 1심 결과는 이르면 올 연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이 전남지사에게 금오도 권역 다리 건설을 건의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은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나 기존 여수 고흥 연륙연도교와 현재 추진 중인 백야 돌산다리에 이어 금오도권까지 교량으로 연결되면 지역 관광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리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해 9월 제213회 임시회에서도 시정부가 금오도 권역 교량 사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조합비 유용 의혹이 불거진 여수의 한 노동조합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자체 감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노조 규약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 조합원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조합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여수의 한 노동조합 규약집입니다. 제23조를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운영위원회 위원 16명 가운데 무려 14명이 부장과 차장급 간부입니다. 평조합원 출신 위원은 2명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일반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그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예전엔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집행부 그 자체가 돼버린 것 같은. 조합원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혹여 불이익을 당할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족쇄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위원장 말을 잘 듣고 집행부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만이. 허울뿐인 감사도 문제입니다. 최근 감사위원 한 명이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감사 기간 중 조합 명의의 통장 공개를 요구했더니 위원장이 거부해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집행부는 자료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통장, 나 현행범이냐? 못 보여준다. 대신 조건 하나 더 돼. 명예훼손을 시켜라.
모든 내용, 통장, 그 다음에 거래 내용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보여주겠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집행부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조합비 유용 의혹부터 근속수당 논란, 그리고 주먹구구식 운영까지 해당 조합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감염 취약시설에 방역 물품을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과 장애인 시설, 경로당 등 관내 370여 곳에 오늘부터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수소 트램 설치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공약 실현을 위해 수소 트램 용역비를 요청했지만 광주시 의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심의 문제를 놓고 열린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광주시가 지난 2020년 발주한 연구 용역에 수소 트램 설치 타당성 연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틀간 논의를 진행한 상건위 위원들은 수소 트램 용역 예산 1억 원을 모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연구 용역은 수소 트램과 성격이 다르고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형성한 뒤에 용역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예산 삭감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트램이 과연 우리 광주에 적합한지, 또 교통 환경과 이런 거 봤을 때 맞는지, 경제성은 제대로 도움이 되는지. 수소 트램 설치 사업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부터 종합버스터미널, 농성역까지 2.6km 구간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700억 원입니다. 지난달 국민의힘과 진행한 호남권 예산 정책 협의회에서 광주시는 트램 설치비 등이 포함된 복합 쇼핑몰 예산 9천억 원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예산 끼워 넣기라는 논란만 키웠습니다. 당시 국민의힘도 난색을 보였습니다. 광주시로부터 그 새로운 구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뭐 예타라든가 이런 검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시가 철도 트램 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충분한 공감이 없어 공약 실행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번 주말 고흥 남열 해돋이 해변에서 2022 전국 서핑 대회가 열립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300여 명의 서핑 동호인들이 참가해 고흥 지역의 우수한 서핑 여건과 관광 자원의 홍보는 물론 건전하고 안전한 서핑 문화를 보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회는 또 숏보드와 롱보드 등 각 부문별 서핑 대회와 서핑 체험 행사가 함께 진행돼 서핑 엘리트 체육의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2022 여수국제미술제가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32일 동안의 일정으로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여수국제미술제는 여수엑스포 D 전시홀에서 한국의 대표 작가 이승택 작가를 포함해 국내 현대작가 33명과 해외 작가 10명의 회화, 사진, 설치미술 등 120여 점의 작품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미술제는 자연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여정과 그 흔적을 다양한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홀로 서기를 준비하던 청년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에서는 며칠 전에도 보육원 출신의 청년이 생활고를 비관하며 세상을 등졌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어제 아침 21살 여성이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새벽 2시 자신의 아파트 고층으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적힌 유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보고 그 아가씨가 그 안에서 자랐어. 엄마가 없던 게 딸이 죽었어. 아가씨가. 이 여성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집안 사정 때문에 보육원에 맡겨진 뒤 남동생과 함께 보호시설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던 지난해 2월 보호시설에서 나왔는데 평소 앓던 우울증이 악화됐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청소년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우울증을 극복하려 애를 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절대 나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엿새 전에도 비극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교 건물에서 20살 남자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9살 때부터 10년 동안 보육원 생활을 마치고 올해 초 대학생이 됐지만 생활고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하면서 받은 자립정착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진 700만 원으로는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극도의 부담감을 주위에 호소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무관심 속에 10수년을 있다 갑자기 사회에 나온 보육원 출신 청년들은 심리적 괴리감과 절망에 빠져들기 쉽다고 분석합니다. 15년, 20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사회로 나온 아이들을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너무 욕심 아닌가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지지해주는 그런 지지 체계가 필요한 거죠. 현재 보육원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3개월간 10회 정도의 상담이 제공되고 있지만 보호 종료 청년 중 25%는 연락이 두절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거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순천시가 도심에 장기간 방치된 대형 건축물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는 연향동 좋은플라자와 남내동 황금플라자 등 장기간 방치된 대형 건축물이 도시 경관을 해친다고 보고 올 연말까지 1억 원을 들여 건물 취득 타당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들의 소유권이 수백 명으로 나눠져 있고 매입과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특정 사유재산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우려돼 사업 판단과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